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그 새 운동화를 싣고 저기 태평양을 건너고 있는 화물선의 심장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 화불선이요? 네. 네. 겉보기에는 그냥 거대한 철제 상자들이 되게 평화롭게 바다를 가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 아주 조용하죠. 그런데 사실 그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냄새만 맡아도 단 몇 분 안에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 막 펄펄 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섬뜩하고도 약간 경이로운 기술에 대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자료가 차세대 친환경 선박의 핵심이죠. 연료가스 공급 시스템. 그러니까 보통 FGSS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초기 커미셔닝 절차서,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 설계 사양서입니다. 아, FGSS 절차서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흔한 기계 조작 매뉴얼이 아니에요.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운업계가 과거에 익숙한 화석 연료를 버리고 영하 163도의 극저온, 살인적인 압력, 그리고 치명적인 맹독성 가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적들을 어떻게 기계공학적으로 통제해내는지 보여주는 막 치열한 생존 기록 같은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도대체 이 까다롭고 위험한 녀석들이 어떻게 통제되길래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택배가 아주 친환경적이면서도 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가? 그 숨겨진 마법 같은 메커니즘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기대되네요. 먼저 비교적 덜 치명적인, 그나마 좀 익숙한 친환경 연료죠. LNG랑 LPG부터 좀 살펴볼까요?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LNG부터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시스템의 핵심은 철저하게 온도 방어에 있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영하 163도요? 와, 상상도 안 가는 추위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친 듯한 추위를 가둬두려고 배관이랑 탱크에 무려 200mm 두께의 진공 펄라이트라는 단열재를 막 겹겹이 두릅니다. 잠깐만요. 진공 펄라이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펀지나 폼 같은 그런 단열재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보온병의 벽 사이에 미세한 유리 거품 같은 광물 입자들을 아주 꽉 채워 넣고요. 그 안에 공기를 아예 다 빼내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열이 전달될 매개체 자체를 없애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열보다 훨씬 까다롭고 위험한 순간이 따로 있어요. 이 영하 163도의 극저온 연료를 처음으로 탱크에 집어넣을 때입니다. 처음 넣을 때요? 상온에 있던 빈 탱크에 그냥 그 차가운 액체를 확 쏟아보면 안 되는 건가요? 아유, 절대 안 됩니다. 금속도 온도에 따라서 막 수축하고 팽창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상온의 철판에 영하 163도의 액체가 갑자기 닿으면 금속을 이루고 있는 미세한 격자 구조가 국소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수축을 해버립니다. 아, 급격한 수축이요? 네, 그러니까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그물망의 한가운데를 확 얼려버리면 그물코들이 그 힘을 못 견디고 팍 하고 끊어지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엄청난 열충격 때문에 그 두꺼운 강철 탱크가 문자 그대로 팍 깨져버립니다. 세상에, 탱크가 깨진다고요? 아,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연료를 본격적으로 넣기 전에 엄청 복잡한 준비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탱크 내부에 질소를 막 채워넣는 질소 치환 과정이라는 걸 거치던데 산소 농도를 2% 미만으로 낮추고 특히 이슬점, 그러니까 수분이 맺히는 온도를 영하 40도 이하로 뚝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산소를 없애는 건 폭발을 막으려고 그런다 쳐도 수분은 왜 그렇게까지 막 집착해서 없애는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영하 163도의 환경에서는 수분은 그냥 우리가 아는 몽글몽글한 물방울이 아니에요. 그럼요.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아주 미세한 수분조차도 극저온에서는 다이아몬드처럼 엄청나게 단단한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아, 얼음 알갱이가 되는군요. 네, 이 얼음 알갱이들이 고압가스랑 같이 배관을 타고 막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밸브의 정밀한 틈새 같은 걸 다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말 그대로 치명적인 흉기가 됩니다. 와, 배관 안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을 완벽하게 말려버리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쿨다운, 즉 냉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당 영하 20도에서 40도 정도의 속도로 금속 격자 구조가 천천히 수축에 적응할 수 있게 아주 조심스럽게 영하 130도까지 탱크를 냉각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마치 얼어붙은 용을 아주 서서히 달래가면서 깨우는 것 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LNG가 극단의 추위를 다루는 기술이라면 LPG는 어떤가요? 다른 연료니까 또 완전히 다른 물리학적 도전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LPG는 온도의 싸움이 아니라 압력의 싸움이에요. 엔진에서 이 LPG를 제대로 태우려면 부스터 펌프를 써서 무려 53방, 그러니까 53바라는 엄청난 고압으로 연료를 억지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53바고요? 숫자로만 들으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일상적인 대기압의 53배라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압력인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이 바닷속 500m 깊이까지 맨몸으로 잠수했을 때 온몸을 짓누르는 수압 있죠? 딱 그 힘이랑 맞먹습니다. 500m 심해의 수압이요? 와, 파이프 안에서 그런 엄청난 압력이 계속 요동치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마치 폭발 직전의 압력솥을 다루는 거랑 비슷하죠. 게다가 이 고압의 액체 가스를 엔진이 원하는 온도로 가열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냥 뜨거운 물을 안 쓰고 글라이콜 워터라는 특수 냉각수를 씁니다. 왜 굳이 글라이콜 워터를 쓰죠? 그냥 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일반 물은 100도에서 끓어버리고 0도에서 얼어버리잖아요. 배관 안에서 막 열교환을 하다가 물이 얼어서 부피가 확 팽창하거나 끓어서 증기가 되어버리면 파이프가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배관이 파열될 위험이 있군요. 네, 그래서 글라이콜, 쉽게 말해 자동차에 넣는 부동액 같은 성분인데요. 끓는 점은 높이고 어는 점은 낮춰서 극한의 온도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열만 안전하게 딱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배관 안쪽은 500m 심해 압력이고 바깥쪽은 뜨거운 부동액이 막 순환하고 있는 거네요. 이런 미친 환경을 견뎌야 하니까 자료 보니까 시스템 검사 과정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시스템에서 유출 제로, 그러니까 제로 리키지는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라고요? 네, 그냥 시스템 전원을 켜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자격 조건이에요. 유출이 있으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기본 전제군요. 맞아요. 그래서 배관 두께가 10mm를 넘어가면 용접 부위를 100% 방사선이나 초음파로 투시해서 내부의 미세한 기포 하나까지 다 찾아내야 합니다. 엑스레이 찍듯이 다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설계 압력의 1.25배를 가압한 상태에서 배관 안에 헬륨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헬륨이요? 우리가 풍선에 넣고 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그 헬륨 가스요? 네, 바로 그 헬륨입니다. 헬륨이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원자 크기가 작은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배관 용접 부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이 헬륨 원자는 쏙 빠져나옵니다. 밖에서 탐지기로 냄새를 맡듯이 막 스니핑 검사를 해서 이 헬륨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와, 정말 집요하네요. 거기다 배는 파도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막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진동이 엄청나겠죠. 네, 이 진동이랑 응력 때문에 배관이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파이프를 고정하는 지지대 쪽에 테플론이나 페놀 수지 재질의 슬라이딩 패드를 덧대줍니다. 파이프가 미끄러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디테일한 설계를 하는 거죠. 극저온의 수축에 500m 수압에 배의 뒤틀림까지 모든 물리적 역학을 통제하는 거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엄청난 기술력이죠. 직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괴물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앞에서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상식이 전혀 안 통합니다. 우선 독성부터 설명해 볼까요? 작업장 허용 농도 기준 TWA라고 하는데 이게 고작 25ppm입니다. 25ppm이요? 엄청 낮은 수치 아닌가요? 네, 그리고 300ppm 이상 노출되면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배 안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딱 맡았다. 그 순간 이미 치명적인 위험에 처했다고 봐야 하죠. 세상에. 게다가 부식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구리, 아연, 황동 같은 아주 흔하게 쓰는 금속 부품들은 암모니아에 닿기만 해도 바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막 녹아내려요. 금속이 녹는다고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 배관이랑 밸브에는 무조건 SUS304L이나 316L 같은 극도로 부식에 강한 특수 고품질 스테인레스 스틸만 써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듣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동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죽을 수 있고 파이프 금속을 다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더 읽어보니까 심지어 이 녀석은 자연 발화 온도가 651도나 돼서 불도 엄청 안 붙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암모니아 혼자서는 연소가 안 되니까 전체 연료의 3에서 5% 정도를 기존 디젤 같은 파일럿 연료로 일종의 불쏘시개처럼 섞어서 억지로 태워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불 붙이기가 아주 까다롭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다루기 무섭도록 위험하고 금속 녹이고 심지어 혼자 불도 잘 안 붙는 이 비효율적인 물질을 대체 왜 굳이 배의 연료로 써야 하는 거죠? 단지 무탄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무해합을 다 포기하는 건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네. 과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엔지니어들과 해운업계의 대답은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연료 후보군 중에서 암모니아가 가진 현실성 때문이거든요. 현실성이요? 네, 가장 완벽한 친환경 연료로 불리는 게 수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를 배회시키기 위해서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합니다. 이건 거의 우주 공간의 온도에 가까워요. 이걸 유지하는데 천문학적인 에너지가 들죠. 아, 영하 253도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암모니아는 영하 33.4도 혹은 상온에서 10바그 정도의 압력만 살짝 가해주면 아주 쉽게 액화가 됩니다. 저장이나 운송의 경제성 면에서 수소를 완전히 압도하는 거죠. 아, 액화 비용이나 운송 효율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현실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독성을 기꺼이 기술로 껴안기로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무서운 독성을 도대체 선원들한테서 어떻게 격려하는 건가요? 철저한 이중배관, 즉 더블월 설계를 적용합니다. 엔진룸을 지나가는 모든 암모니아 파이프는 튜브 안에 튜브 형태예요. 내부 파이프에 암모니아가 흐르고 외부 파이프와의 사이 빈 공간은 그냥 진공이 아니라 강제 환기 구역입니다. 강제 환기요. 네, 시간당 30회, 그러니까 2분에 한 번 굴로 내부 공기를 완전히 새 것으로 싹 교체해버리는 존원, 방폭 구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부 파이프에서 극미령이라도 암모니아가 새어나오면 외부 파이프 안의 환기 시스템이 즉각 감지하고 외부로 확 뽑아내서 선원들한테 절대 닿지 않게 철저히 격리하는 거죠. 좋습니다. 특수 이중배관에 독가스를 꽁꽁 가두고 디젤 불쏘시개를 써서 억지로 엔진에서 태우는 데까지 성공했다고 치죠. 하지만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사실 연소 이후였습니다. 진짜 딜레마는 이 엔진을 통과한 배기가스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아, 배기가스 문제요. 맞습니다. 연소실을 딱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 엔지니어들은 아주 잔인한 트레이드오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딜레마요? 네, 화학 연소의 법칙 때문인데요. 엔진 내부의 연소 온도를 조금 낮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덜 타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암모니아가 다 차지 못하고 그 맹독성 가스 상태 그대로 굴뚝을 통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걸 암모니아 슬립이라고 부르죠. 와, 온도를 낮추면 독가스가 하늘로 그대로 뿜어져 나간다는 거네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온도를 확 높여서 독가스를 바싹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온도를 높이면 독성 암모니아는 다 타서 사라지겠죠. 근데 문제는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무려 273배나 강력한 초강력 온실가스, 즉 아산화 질소랑 질소 산화물이 폭증하게 됩니다. 273배요? 아니, 기후변화 막자고 암모니아를 썼는데 지구온난화를 273배 더 가속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미치는 노릇이죠. 이건 마치 모닥불 피울 때 공기구멍 조절하는 거랑 똑같네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막 매캐한 연기, 그러니까 독성 암모니아 슬립이 눈을 찌르고 공기를 확 불어넣어서 온도를 너무 높이면 불티, 즉 초강력 온실가스가 사방으로 튀어서 막 산불을 내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양극단의 시소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겁니까?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을 맞추려고 배기가스 통로에 극한의 4단 후처리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기체 분재들을 완전히 화학적으로 찢고 재조립하는 무서운 과정이죠. 4단 후처리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고온 SCR입니다.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전환이요? 보통은 외부에서 요소수를 뿌려서 정화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엔진에서 미처 타지 못하고 빠져나온 그 맹독성 암모니아 슬립 그 자체를 환원제로 역이용합니다. 질소산화물이란 암모니아 슬립을 반응시켜서 아예 무해한 질소랑 물로 바꿔버리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엔진에서 흘러나온 독가스라는 그 문제를 질소산화물을 잡는 해결책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군요. 엔지니어링의 승리네요. 그럼 2단계는요? 2단계는 AMOX라는 특수 촉매 장치입니다. 1단계를 거치고도 혹시 살아남은 잉여 암모니아 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촉매라는 화학적 강제 결합 장치에 싹 통과시킵니다. 촉매가 암모니아 분자를 억지로 산소랑 결합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분해해버리는 메커니즘이죠. 아, 억지로 찌려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3단계는 DN2O 반응기입니다. 여기서는 엔진 배기 라인을 아주 교묘하게 우회시켜서 배기가스 온도를 400도 이상으로 강제로 쫙 끌어올립니다. 엄청난 열을 가해서 그 아까 말한 273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분자의 결합을 최종적으로 딱 끊어내는 겁니다. 음자 단위의 화학 전쟁이 따로 없네요. 1단에서 독가스 역이용하고 2단에서 촉매로 찢고 3단에서 400도 열로 녹여버립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는 뭡니까? 4단계는 가스가 굴뚝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되기 직전의 마지막 방어선, 워터 캐처입니다. 물을 잡는다고요? 아니요, 배기가스에 물리적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쫙 분사하는 겁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기가 막히게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극미량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암모니아를 물에 완전히 녹여서 포집해버리는 거죠. 이 4단계의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해상 시운전할 때 엔지니어들이 연료 분사 타이밍이랑 터보 차저 공기량을 진짜 초단위로 미세하게 튜닝하면서 최적점을 찾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시스템이네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시스템이 아주 완벽하게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깊은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망망대해를 건너는 그 배의 선실에서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끔찍한 상상이지만 해보죠. 예기치 못한 진동이나 결함 때문에 그 엔진룸의 이중배관 내부에서 치명적인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팍 새어 나왔다면 어떨까요? 대기로 확 뿜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 안에 그냥 둘 수도 없는 진짜 최악의 비상사태 아닙니까? 바로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사람의 판단을 아예 배제해버린 자동방어 시스템, 즉 ESD 비상 셧다운과 퍼징 시퀀스가 존재합니다. 사람 판단을 배제한다고요? 네, 이중배관 외곽에서 25ppm의 암모니아만 감지돼도 1차 알람이 울리고 환기팬이 막 최출력으로 돕니다. 하지만 농도가 300ppm, 이 치명적 수준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선원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 2초에서 5초 안에 ESD가 발동해서 3중으로 밸브를 쾅쾅쾅 잠가버려요. 잠깐만요. 배가 망망대해에서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2초 만에 주 연료 밸브를 확 잠가버리면 배의 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스크루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전복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심리스, 즉 끊김없는 전환 기술이 들어갑니다. 끊김이 없다고요? 네, 암모니아 밸브가 차단된과 동시에 아까 불쏘시개로 쓴다던 파일럿 연료 기억하시죠? 그 디젤 라인이 즉각 100% 주연료 모드로 활짝 열립니다. 엔진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디젤의 힘으로 회전을 유지하면서 배의 추진력을 살려놓는 거죠. 다행이네요. 동력을 살렸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아닙니까? 쾅 닫혀버린 그 밸브와 밸브 사이, 차단된 파이프 안에는 여전히 맹독성의 액상 암모니아가 고압으로 딱 갇혀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빼냅니까? 자, 여기서 영화 같은 4단계 퍼징 시퀀스라는 정밀한 배출 작업이 시작됩니다. 네, 어떻게 하죠? 첫째, 갇힌 구간의 압력을 서서히 낮추는 블로다운을 하고요. 둘째, 리퀴드 푸시를 합니다. 고압의 질소를 파이프 안으로 강하게 쏴서 파이프 안에 차있는 액체 암모니아를 마치 주사기 피스톤 누르듯이 쫙 밀어내서 안전한 서비스 탱크 쪽으로 회수합니다. 오, 고압으로 쫙 밀어내는군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액체 다 뺐잖아요. 아닙니다. 액체는 밀려났지만 파이프 내벽에는 여전히 기체 상태 암모니아가 아주 짙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셋째 단계인 스위핑이 꼭 필요하죠. 스위핑이요? 네, 근데 이때는 고압이 아니라 저압의 질소를 씁니다. 왜 처음엔 고압을 쏘더니 나중엔 저압을 쓰죠? 기체면 그냥 계속 고압으로 시원하게 훅 불어내면 더 잘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기체 상태일 때
고압을 확 쏴버리면 파이프 안에서 엄청난 난기류가 발생합니다. 터뷸런스라고 하죠. 기체들이 막 지들끼리 뒤엉키면서 파이프 구석구석에 암모니아가 웅덩이처럼 오히려 갇혀버려요. 아, 소용돌이 치면서 안 빠져나가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스위핑 단계에서는 잔잔하고 지속적인 바람을 불어넣듯이 저압의 질소를 아주 부드럽게 밀어 넣어서 남은 맹독성 기체를 한 방향으로 싹 쓸어냅니다. 와,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계. 이렇게 쓸려 나온 암모니아 가스를 대기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기가스 처리 때 말씀드렸던 워터 캐처, 즉 스크러버로 보냅니다. 폭포수 같은 물의 가스를 통과시켜서 완전히 암모니아수로 중화시켜버리는 거죠. 와, 이 최첨단의 맹독성 화학물질을 제압하는 최종 무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원초적인 물이라는 사실이 참 절묘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물을 다루는 과정도 벼랑 끝에 균형을 잡는 일이에요. 왜요? 물에 녹이는 건 쉽잖아요. 암모니아가 물에 녹을 때는 막대한 열을 방출하는 엄청난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스크러버의 물 펌프 용량이나 냉각 쿨러가 조금만 고장나서 물 온도가 확 치솟는다. 그럼 암모니아가 물에 녹지 못하고 그대로 대기로 끌어넘쳐서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헉, 물이 끓어버리는군요. 게다가 또 하나 무서운 게 리퀴드 락 현상입니다. 만약 비상 차단된 두 밸브 사이에 액체 암모니아가 갇혔는데 엔진룸 열기 때문에 온도가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겠죠? 네, 액체가 팽창하면서 강철 파이프를 수류탄처럼 펑 터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배관 곳곳에 열팽창 기기보호 밸브를 달아두고 이 밸브가 터질 때 나오는 암모니아 역시 절대 대기가 아니라 반드시 스크러버 쪽으로만 흐르도록 아주 치밀하게 배관을 다 꼬아놓아야 합니다. 와, 폭발할 것 같은 압력솥 같은 LPG, 영하 163도에 얼어붙은 용, LNG, 그리고 분자 단위의 후처리와 물을 이용한 화학적 방어선까지. 이건 정말 극한의 공포를 아주 정밀한 물리학과 화학적 밸런스로 통제해내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엔지니어링의 예술이죠. 오늘 우리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움직이기 위한 FGSS 시스템의 숨막히는 엔지니어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다를 바라보며 떠다니는 상선들을 볼 때 저게 단순한 철제 화물 상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극한의 온도와 고압, 그리고 맹독성 물질을 예술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억누르면서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떠다니는 화학 플랜트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하고 경이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까요? 글쎄요. 인류는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료를 쭉 보면서 마지막으로 묵직한 사실 하나가 제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시스템 내부의 치명적인 독성 가스를 물로 씻어내서 대기를 안전하게 지켜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암모니아 가스를 머금은 맹독성의 폐수, 즉 암모니아수는 당연히 배 밖으로 버릴 수 없으니까 선내 특수 탱크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배는 그 맹독성 폐수를 등에 짊어지고 바다를 건너서 다시 육상시설로 가져와 처리해야 하죠. 과연 인류의 친환경 기술은 진정으로 100% 무해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오염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체에서 눈에 보이는 바다의 위의 액체로 형태만 바꾸어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혁신과 그 이면에 담긴 보존의 법칙에 대한 이 도발적인 질문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직접 곰곰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